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생계와 자녀 양육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한부모나 손조부모, 미혼 모부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건강 사각지대를 없애고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성평등가족부가 25일 미혼 모부와 한부모, 조선 가족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건강검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생계와 자녀 양육 때문에 건강검진을 제대로 못 받는 취약 가정의 보호자들에게 맞춤형 검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검진 지원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한부모 조선 가족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막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관은 연간 약 11억 5천만 원 규모의 메디체크 안심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전국 가족센터 등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면 건협은 검진 예산 전액을 지원해 전국 검진센터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5% 이하인 미혼모와 미혼부, 한부모 가족의 부모, 조선 가족의 조부모 등으로 연간 5천여 명의 보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협회가 그 지원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국 17개 신도 지구에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촘촘하고 정밀한 건강검진을 제공해서 이분들의 건강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건강검진 희망자들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건협 전국 17개 지부 검진센터에 전화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급 물량은 청년 매입 임대주택 849세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세대 등 총 905세대입니다. 주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되며 최종 당첨자는 11월 20일 발표하고 입주는 12월부터 가능합니다. 올여름 러브버그, 즉 붉은 등 우단 털파리의 대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친환경 드론을 활용한 방제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러브버그 발생이 집중되는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일일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물을 분사하는 친환경 살수 드론을 도입해 불암산과 수락산 일대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유충 단계 방제를 위한 친환경 미생물 제재 살포 면적을 기존보다 2.5배 확대하고 유인 물질 포집기도 4,800여 대로 늘렸습니다. 서울시는 살충제 사용보다는 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 방제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는 공항소음 피해 지역 청소년의 진로 지원을 위해 홍보 아카데미를 신설합니다. 모집 인원은 250명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은 뒤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참가자를 선발합니다. 교육은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모두 4차례 진행되며 AI 활용 기본교육과 방송국 현장 견학, AI 콘텐츠 제작 실습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공항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이며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서울 은평구가 배달이나 택배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한 생수 나눔 캠페인을 벌입니다. 생수 나눔 캠페인은 이동 노동자들에게 시원한 얼음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의 후원을 받아 제주 삼다수 4,500여 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수는 7월 1일부터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입구 냉동고에 비치되며
이동 노동자는 1인당 하루 한 병씩 받을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선인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선에 성공한 문세종 인천시 의원 만나봤는데요. 인천 이음카드를 포함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구 핵심 현안으로는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 조성을 꼽았는데요. 기업 유치와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모든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문세종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 시민분들께서 그리고 계양 구민분들께서 저를 믿고 또 선택해 주신 덕분에 제가 또 재선의 길을 걷게 되게 됐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초선의 4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재선의 길을 가면서 또 그간 풀어내지 못한 숙제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분들 항상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헤쳐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인천 시민분들 여기 역외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지역 사랑 상품권 우리 인천 이음카드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인천 이음카드를 다시 집중해서 그 전에 사실 우리 민선 8기 때 저희 유종복 시 정부에서 좀 소외됐던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뭐 부정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면밀히 계속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검토했던 부분들은 소외되고 그다음에 약화시키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좀 살려내고 저희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가 준비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입니다. 그 앵커 기업, 대기업 유치, 앵커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유치하는 부분과 그리고 광역 교통망이 확충이 돼야 된다. 광역 교통망이 결정이 돼야 앵커 기업이든 도시첨단 산업단지든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역할을 해내야 된다. 저희 인천시는 취득세 감면 조례든 뭐 이렇게 기업 입점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마련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도 발의해서 그 부분들도 준비를 시켰고 그다음에 또 이제 투자 유치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소관 부서들 확인해서 요청을 드린 상태고 뭐 국회의원, 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다 같이 움직여서 뜻을 모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발벗고 뛰어야 된다. 저도 광역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양 구민, 인천 시민 여러분, 문세종 인천시의원입니다. 재선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선의 시기를 거치면서 계양 발전에 더 집중하고 오직 계양만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IH가 지방공사 최초로 지속가능 연계채권 SLB 발행에 나섭니다. SLB는 기업이 설정한 ESG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 등 채권 조건이 달라지는 금융상품인데요. 국내에서는 지난 2022년 도입됐으며 지방공사가 발행에 나서는 것은 IH가 처음입니다. IH는 최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SLB 발행을 위한 채권 입찰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공공주택 누적 공급량 11,000가구 이상을 지속 가능성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평가일 이후 만기까지 적용되는 금리에 0.25%를 추가 지급하고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에 채권 발행 총액의 0.2% 상당을 지원하는 페널티 구조도 마련했습니다. IH는 다음 달 500억 원 규모의 SLB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인천 9월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교 60곳을 대상으로 누수 점검 현장 컨설팅을 시범 운영합니다. 현장의 누수 대응 전문성을 높여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이 학교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컨설팅은 기술직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해 누수 발생 위치와 여건을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해 맞춤형 보수 방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교육청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절차와 점검 기준을 보완할 방침과 동시에 데이터 축적으로 시설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누수 예방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계양구가 전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려운 계산 1동 노후 주거지 주민들을 위해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집수리 지원 대상은 계산동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지에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중 준공 20년이 지난 건물들입니다. 계양구는 외벽 옥상의 방수, 도색과 창호 교체, 균열 보수 등 집수리를 지원하며 주택 내부 공사나 점포, 아파트, 불법 건축물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7일부터 28일까지이며 계양구청 도시재생팀에서 접수합니다.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조기 종료 방침에 대해 박형덕 동두천 시장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 시장은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과 일관성이 필요한 백년 대계라며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시범지역 지정 이후 1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교실과 통학 셔틀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박 시장은 이제 막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10대 동두천시 의회가 향후 4년간의 의정 방향을 담은 새 슬로건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슬로건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 미래를 여는 동두천시 의회로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동두천의 새로운 내일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슬로건은 의회 사무과 전 직원의 공모를 거쳐 시의원들이 직접 투표해 결정하는 등 선정 과정에서부터 소통과 협치를 실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두천시 의회는 오는 7월 개원식에서 새 슬로건을 공식 선포하고 의회 문턱을 낮춰 시민과 함께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의정부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민선국이 시정구 슬로건으로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대 시정 방침은 일자리가 풍부한 미래도시, 교통이 편리한 스마트도시,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교육이 강한 인재도시, 경제가 살아나는 활력도시로 정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번 시정구호와 방침을 민선국이 출범 후 각종 홍보물과 콘텐츠, 정책 추진 과정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원기 시장 당선인은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치적 입지를 위해 무리하게 선심성 사업을 추진해 후임 시장에게 5조 5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 시장의 중점 정책 중 하나인 천원 정책과 아이시리즈 사업 등으로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선심성 예산으로 꼽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천 이음입니다. 평소엔 예산을 60%나 깎고 시민들의 혜택을 줄이더니 선거를 목전에 두자 갑자기 캐시백을 20%로 높여 시민들의 표심을 흔들었습니다. 시민의 미래가 아닌 자신의 선거를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 유 시장이 추진해온 천원 정책과 아이시리즈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할 경우 향후 1조 4,4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기금 내부거래 융자 상환 등에 1조 8,936억 원이 필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 등 1조 3,503억 원도 부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청라 하늘대교 손실보상금과 GTX-B 청학역 운영비 등 미확정 재정 수반 사업까지 포함하면 추가 부담액은 4,1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인천시의 가용 재원은 1,856억 원, 반면 올 하반기 재정 소요액은 6,441억 원에 달해 단기적으로 4,585억 원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인수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민선국이 출범과 함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인천 이음의 캐시백 요율과 한도를 조정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민선국의 시작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텅 빈 곳간을 채울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의 임시청사가 인천 재물포구로 결정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 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인천 중구의회 청사를 인천해사법원 임시청사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는 중구의회 청사가 기존 건물을 크게 손대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시청사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의회 본회의장은 법정으로, 의원 사무실은 해사법원 판사들의 사무실로 전환하기 용이하고 지하주차장을 단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천해사법원은 오는 2028년 3월 개원 예정이며 임시청사는 개원 시점 기준으로 5년간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해사법원 신청사를 조성해야 하는데 신청사 유치를 위해 임시청사 유치에 뛰어들었던 기존 지자체 간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기구로 지난 2월 인천과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인천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우수저류시설을 조기 운영합니다.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 시 단기간에 유입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배수체계의 과부하를 완화하고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인데요.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저류시설은 모두 14곳이며 현재 2곳이 공사 중이고 2곳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시는 이 중 현재 공사 중인 남동구 간석동과 서구 성남 녹지 도지숲 공원 등 2곳으로 현재 상부시설 공사 완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현재 공사 완료를 앞둔 2곳에 대해 조기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층의 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찬성 69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버스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버스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시행 방식은 앞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